신당역 스토킹 참변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을 포함한 7개 자치구만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기로 접어든 가운데 조만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신당역 참변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정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참변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범죄로 취급을 했던 스토킹이 지난해부터는 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이번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해 사건으로 과연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김병찬, 이석준 사건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고 또 심지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스토킹 사건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부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미흡, 법원의 소극적 판단,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법원의 영장 기각과 경찰의 영장 신청 누락, 또 부실한 신변 보호 조치 등 법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스토킹 처벌법 처벌 규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단순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폐지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한 장관의 의견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스토킹 범죄는 특히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범죄입니다. 과도한 집착으로 끊임없이 접근하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결국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국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되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전주환은 직위 해제된 직원이었지만 회사 내부망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석주는 흥신소를 이용해 상선인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요.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박사방 조주빈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고 정부에서 법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호해야 할 점이 보입니다. 특히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집착과 관심, 또 그것이 미행과 감시 등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근 금지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경찰에서도 누락된 불송치 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고나 법원의 판단에 의한 사건을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어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호의 대상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도 맞지만 더 적극적으로 감시의 대상, 즉 스토킹 가해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원대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안건 심사에 앞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양천구 등 7개 자치구만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조정이 쉽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2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6,154명인데요. 이는 전날보다 1,2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5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로 코로나19 전담 병상에도 여유가 생겼는데요.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5.8%,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40.2%를 기록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 대입니다. 지난해 말보다는 9만 6천 대가 늘었고 2018년보다는 약 17%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환경 친화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는데 과연 진화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배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